네, 그럼 다음으로 오늘 주제에 대해서 토론자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학과 도시 오원석 포럼위원장 및 사회로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의 강상재 본부장님, 서강대학교 이혜경 교수님, 휴넷 에듀테크의 홍정민 소장님의 토론을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포럼은 주제 발표 이후에 세 분의 주제 토론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강연 또는 발표하신 그 내용에 관한 그 의견뿐만 아니고 토론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평소에 갖고 계셨던 여러 가지 좋은 생각들을 말씀해 주셔도 좋은 형태의 토론이기 때문에 저희가 약 15분 정도 시간을 드립니다. 15분 시간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순서는 강상재, 이혜경, 홍정민 선생님 순으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기평생교육진흥원의 강상재 본부장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제가 간단하게 그 토론문을 쓰긴 썼는데요. 이 토론문에 아마 염 교수님 이 발표 전에 제가 써가지고 이제 보내드린 바람에 뭐 어떻든 오늘 발표하신 그 내용하고 조금 미스매칭되는 부분은 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발표문 들어보니까 뭐 제가 따로 코멘트 뭐 토론하고 할 수 있는 뭐 그 사항이나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워낙 그 지금 사항을 너무나 좀 깔끔하고 방향성이나 내용에서 워낙 잘 정리해 주셔서 오히려 우리가 이거를 이 사항을 어떻게 이제 공유하고 구체적으로 한국 사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주제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적절하게 단기적으로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활용해 나갈 것이냐에 관한 뭐 이런 모색, 그리고 제 경험 뭐 이런 걸 한번 틀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들어와서 꼭 굉장히 재밌고 궁금했던 게 이 포럼이 저는 이제 공간과 시간이라는 딱 주제를 보고 나가서는 저는 이게 뭐 요새 하는 건축이나 도시공학 막 이런, 아니면 사회학에서 이렇게 설계하고 주제로한, 아니면 시흥시에서 이제 뭐 이런 요새 하는 이노베이션 테크노파크 이런 취지나 그런 쪽이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주체가 교육 쪽이고 또 평생교육 쪽이라서 평생교육 교육 쪽에서 굉장히 도시 그리고 공간과 시간이라는 주제로 참 이런 주제를 잡고 이런 그 포럼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신선했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뜻깊은 뭔가 새로운 시도이면서 큰 의미가 있다. 아마 거기 그러면 또 느낀 게 여기 그 시흥시 이렇게 주민자치인가요? 또 오셔가지고 같이 이 포럼을 운영하고 해서 참가하는 것이 아마 이런 형태는 저도 이렇게 또 많이 다녀봤지만 굉장히 좀 특이하면서도 뭔가 새로운 전기를 줄 수 있는 하나의 또 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참 재밌는 포럼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쭉 우리 염 교수님 그 말씀드리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혹은 대학 혹은 도시와 공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고민했던 점이 뭐냐라고 이제 한번 쭉 그 살펴봤는데요. 제가 발표문에 적었는데 원래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곳은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입니다. 근데 원래 전공은 이제 평생교육 쪽하고 거리가 멀고요. 저도 한 대학에서 원래 경제학을 전공했고요. 경제학을 한 십몇 년 전공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3년 전, 만 3년 전에 이제 경기도 평생교육본부 여기 진흥원으로 와서 평생교육을 이제 했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평생교육이라는 이 바운드리하고 제가 공부하고 이제 활동했던 경제나 경제학 쪽하고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이제 있는데, 최근에는 많이 이렇게 조금 뭐 인식의 차이라던가 예역의 차이가 좀 좁혀지긴 했지만 굉장히 큰 차이를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이게 여기 이제 교육학부 얘기 하시는 분도 있는데 평생교육을 하시는 분들의 이렇게 전체적인 바운드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촘촘하게, 특히 공공 부분에서의 평생교육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에서 교육에 소외된 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육 뭔가 공교육의 혜택을 아주 이제 드리자라는 취지에서 여러 가지 제도나 이런 것들이 마련돼서 이제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마른 평생교육인데 어떻게 보면은 수혜적 의미로서 이제 교육이 진행되는 거고, 이 분야는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이라고 얘기하는 특히 최상층에 있는 대학이라던가 아니면 공교육하고는 전혀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말은 평생이니까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되면서 모든 영역이 대상이 되는 어떤 그런 평생 교육인데 실제로 딱 보니까 이걸 굉장히 국한된 영역에 국한된 사람들이 받는 교육. 나머지는 이제 완전 또 다른 교육이 상층부에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있어서 그러면 평생 우리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평생 교육은 어디로 가야 되지? 우리는 무슨 평생 교육을 해야 되지? 저도 그렇지만 평생교육진흥원 들어오기 전에는 이 평생교육이라는 인식이 우리 행정자치 이런 주민자치센터 같은 하면은 어르신들 모여서 이제 문해교육을 시켜주거나 아니면 이제 노래교실 해주거나 이제 이런 정도로 저도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가 보니까 실제로 거의 교육의 내용이 한 60, 70%가 이제 형태도 그렇고 내용도 그런 식으로 짜여 있고 여러 가지 모색을 했지만 그것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거고 결국 교육의 내용이나 대상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모든 행정 절차나 구조도 그런 방식으로 짜여 있더라.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 있으면서 경기도 31개 시군이 있는데 굉장히 이렇게 공간이 사실 경기도만 해도 크거든요. 그래서 회의를 한번 하려고 쭉 경기도를 이제 들어오고 나가지고 한번 돌아다녔는데 너무나 먼 거예요, 이 공간이. 그래서 야, 이걸 의정부 가서 동두천 가서 회의 한번 하고 그러면 하루가 다 가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수원으로 불러가지고 이제 모든 분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회의를 한번 하려도 그분들도 하루를 포기하고 이제 경기도 이제 수원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요거 하나 2시간짜리 회의 하는데 이런 어떤 보면은 경제적 낭비를 해야 되냐, 시간적 낭비를 해야 되냐라고 곰곰이 고민을 해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안전 해결이 안 되겠지만 뭔가 뭐 이렇게 방법을 없겠느냐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처럼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 뭐 어떻게 보면 저로 보면은 조금 뭔가 효율성이나 아니면 깨를 낸 거죠. 그래서 뭔가 인터넷이라던가 줌을 활용해서 우리가 회의를 하거나 굳이 뭐 1년에 한두 번은 만나되 이렇게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회의 같은 거는 뭐 전화로 얘기하듯이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뭐 지금은 뭐 경제 쪽에서는 많이 썼는데 디지털 대전환 아니면 디지털 전환이라는 그런 거를 우리 한번 해보자. 우리가 뭐 교육 행정 체계나 아니면 교육 시스템에 한번 해보자라고 사실 이제 사업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18년, 19년인데 사업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당시에도 익숙했는데 비하하는 거 아니냐. 평생교육 쪽에는 이러한 왜 우리가 이걸 굳이 그런 걸 해야 되냐라는 지금도 잘 되고 있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냐라는 뭐라 그럴까 아직 정확한 사업의 방향이라던가 이렇게 그거를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준비 과정을 꽤 겪었는데 좀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어떻게 보면은 이 직금 과정에서 굉장히 저희한테 구세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준비하고 나서 오히려 이제 이 사업을 하는데 이거를 뭐 설득을 해가지고 사업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게 맞는 거냐,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데 오히려 이제 설득을 해야 될 상황에서 사업이 잘 추진되지 않은데 어떻게 보면 코로나19가 터져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사업의 정당성,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 효과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이 된 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사업 왜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반문하던 많은 이제 분들이 너무나 이제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뭔가 행정처리를 하거나 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를 통해서 훨씬 더 문제가 잘 이렇게 해결되고 정착되는 어떤 구조를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일을 해보다 보니까 실제로 이뭐 줌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콘텐츠를 만들거나 이 등등등등을 이제 해야 되는데 실제로 온라인 공간, 사이버 공간이라고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모든 것이 이제 가상의 공간이니까 뭔가 이제 그것만 있으면 되겠지라고 이제 가정할 수는 있지만 우리 다 해봤지만은 이 사이버 막상 이제 사이버 공간 콘텐츠를 우리가 만들고 활용하려면 새로운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런 스튜디오도 만들어야 되고 이 소위 말해서 이런 방식의 뭐 카메라랑 접속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서 1차적으로 그런 것들을 그런 공간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경기도 평생교육시설이나 교육시설에. 그러니까 온라인이나에 떠 있는 그러한 콘텐츠라던가 아니면 뭐 행정 방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준비된 오프라인에 있어서 여러 체계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뭐 만들어야죠. 그래서 뭐 어떻든 여러 가지 큰 타이틀이 있었는데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뭐 그 당시에는 이름을 붙여서 1차적으로 해야 될 사업으로
그 디지털 스페이스를 구축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은 뭐 제일 다 만들 수 없으니까 예산이 있어서 그래서 권역별로 우리가 일정 부분 한두 개, 세 개를 만들어서 어떻든 이러한 부분 어떤 이 사업의 어떤 중요성을 우리가 설파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공간을 통해서 네트워킹을 해내는 어떤 작업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 1년 반 동안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지금 3개 정도 권역별로 이제 만들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작년 말에 이와 같은 시설을 만들었는데 약간의 차이점은 저희는 이제 예산하고 여러 가지 그 활용도상 이런 강의식으로 만들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제 연 교수님 보여준 사진처럼 그냥 이렇게 여기는 빈 공간으로 만들어 놓고 탁자 이렇게 놔두고 여기저기 카메라나 이렇게 설치를 이제 해놓는 그래서 뭐 예산 부족이라는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오히려 이제 그렇게 해놓은 게 주민들이나 우리가 활용하는 데도 편하겠다라는 생각에서 오히려 이제 오픈 스튜디오 형태로 이제 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공간을 만들고 나서 이제 가정도 그렇지만은 그 다음에 문제가 공간을 만들었으면 거기에서 공간에서 뭘 해야 되고 만들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프로그램하고 콘텐츠에 대한 어떤 그런 생산 부분이 있죠. 그래서 뭐 지금 같은 뭐 이 서울대학이라던가 아니면 우리 웬만한 대학에서는 이미 교수님들이나 연구자들이나 학생들이 굉장히 똑똑하니까 콘텐츠가 바로바로 생산되는데 평생 교육은 그렇게 이제 바로바로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돼서 일단 콘텐츠를 생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그러니까 어떠면은 그 강사들에 대해서 디지털 교육을 시켜야 되고 막 등등 그 자체 그러니까 디지털 프로그램을 만드는 자체의 교육화가 좀 필요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지금 이제 진행하는 과정이다. 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올해부터 시작하고 있는 게 결국 이제 사람의 문제라고 보이는데 어떻든 아무리 이제 우리가 쭉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쭉 이런 방향으로 쭉 앞은 달려가는데 경기도나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상황을 보면은 디지털도 그렇고 교육 부분에서 실제로 그 앞에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이라던가 디지털 쪽으로 달려나가는 그 추세는 굉장히 빠르고 밋밋한데 또 거기에서 처져 있는 분들이 또 엄청 많거든요.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이제 할 것이냐? 그러면 이분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공간이라던가 질서는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는 숙제가 있는데 결국 그것도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이런 공간들, 뭐 대학의 공간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만든 어떤 디지털 스페이스에선 스튜디오라던가 아니면 기타 뭐 대학 중심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그분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쓸 것이냐라는 이제 고민이 사실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저희 직원들하고 저하고 직원들이 사실 공공기관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뭐랄까 딱 정해져 있는 일 이해는 참 일을 별로 이렇게 하기를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요. 사실 이제 저 카메라 갖다 놓고 이렇게 스크린 만들어 놓고 하는데 이걸 사용하면서 생길 수 있는 위험이나 리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회피적이에요. 이거 고장나면 누가 책임지지? 누가 손실 보정하지?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버리니까 오히려 이 사용에 대한 활성화보다는 뭐 사용 뭐 이거 고장이 날까 아니면 뭐 어디 이 뭐 공간이 훼손될까에 대한 걱정을 더 많이 해서 한번 우리가 또 몇 번 회의를 했죠. 그래서 한번 가정을 해보자. 이 공간을 예를 들어주고 1억 주고 만들었고 2억 주고 3억 주고 만들었는데 이 3억 주고 만든 공간에 만약에 거의 아무도 안 와. 아무도 안 와서 언제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안 오니까 이걸 이제 망가져서 그냥 버리게 될 거 아니에요. 이걸 한번 가정을 해보고 또 하나 그냥 요거 어떻든 와가지고 저거 뭐 한 500만 원짜리인데 망가뜨려가지고 수리비가 50만 원이야. 그래서 이거 한번 다 매일매일 사람들이 매일 와가지고 다 쓴다고 가정했을 때 얼마나 고장이 나겠냐. 그리고 그 고장이 났을 때 수리비가 얼마나 들겠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이 되든 뭐 누가 책임이 되든 우리가 책임을 질 테니까 우리 고장 낼 때까지만 한번 써보도록 가정을 해보자라고 해서 방향을 이제 어떻게든 방향을 틀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망가지는 게 훨씬 더 우선순위다 전략적으로. 그래서 어떻든 수리비라던가 고장에 대한 책임과 비용의 걱정보다는 오히려 오지 않아서 망가지는 어떤 그런 비효율에 대한 걱정을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가정 속에서 일단 우리 많이 홍보하고 사람들 이렇게 오게 하자. 뭐 제가 보기에는 마찬가지인데 지금 뭐 시흥하고 서울대라는 주제를 보면은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그 밑에까지 직접 주민들이 와서 이 공간을 사용할 거라는 걱정은 아직 안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최상위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든 여기도 지역에서의 대학 공간이라는 의미로 했을 때 연구자가 되던 아니면 뭐 누가 되던 이 공간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면서 네트워킹하고 제대로 이제 이어나가느냐. 일단은 여기에 적을 둔 사람들이 중심으로 돼서 활동을 하지만 실제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 지역 단위로 했을 때 아니면 지역을 넘어선 이 공간을 했을 때 이것을 사용하는 주인이 과연 누구겠느냐라는 어떤 거기에 대한 정답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결국은 이 공간 자체를 어떤 방식으로 뭐 좀 이렇게 가격하자면 해체시킬 정도까지 우리가 작업을 할 거냐. 그러니까 그걸 뜨면서 이렇게 뭐 주고 이걸 좀 어떻게 하면은 뭐 이거 망가뜨려 놔야지. 훨씬 더 지역민도 그렇고 뭐 서울대 학생들 아니면 연구자들도 그렇고 아니면 다른 학교 다른 학생들도 그렇고 오면서 네트워크를 하면서 같이 뭔가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하여튼 두서없지만 그런 그 과정을 두면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제가 이제 교회로 평생교육진흥원에 있으면서 하나의 시간과 공간을 이제 편의상 이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경험했던 어떤 그런 얘기고요.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얘기를 써놓긴 써놨는데 사실 이제 오늘 발제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조금 거리가 멀긴 한데 제가 한 3년 전에 경기도 성남 판교 사례를 하고 이제 구미 사례를 저희가 이제 산업연구원하고 같이 해가지고 왜 판교는 계속적으로 발전하면서 도시도 이렇게 융성하고 산업도 융성하는데 구미는 사실 80년대 초반까지는 대단했잖아요, 그렇죠? 그 구미는 그 대단한 도시는 망했느냐라는 그 프로젝트를 이제 산업연구원에서 해가지고 이제 같이 하면서 제가 판교 성남을 하고 경북대에 있는 교수님 이제 구미를 비교를 했었는데 산업의 차이도 분명히 존재하고 산업이 가지고 있는 이해라키 집적이나 이해라키도 되게 중요한데 어떻든 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공간에 대한 배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곳에 옛날에 이제 대충 보긴 했는데 이곳에 와가지고 새로운 신도시를 이제 만든 걸 쭉 보니까 신도시 살리니까 이제 어떻든 뭔가 배후 도시로서 직주성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으니까 희망이 있는데 사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새로운 신도시가 주위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여기에서 일하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엔지니어나 아니면 공부하시는 분들이 훨씬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것만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흥시 좀 관련돼 있는데 여기에 훨씬 더 풍부한 어떻게 보면 그 사회적 기능이나 아니면 뭐 문화적 기능이나 교육적 기능이나 특히 의료 같은 그 풍부한 그런 것들이 이 도시, 그러니까 이 서울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주거단지 내에 같이 있어야 된다. 그게 없으면 실제 도시적 기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네트워킹이 있어서 하는 거지 그러면 결국 외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식이 되고 이 안에서 뭔가 이렇게 같이 살면서 애들 키우고 연구하고 뭐 할 수 있는 뭐 이런 상 자체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좋은 인력들이 와서 여기 와가지고 굳이 뭐 하려고 일을 하겠느냐. 자체로 도시 자체로서의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서울대가 자체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인력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많은 저희 이제 뭐 이런 인력들을 여기서 살면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그 틀이 형성되기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거의 직주성을 안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아니면 뭐 상업적인 아니면은 이제 의료적인 그리고 이제 우리 뭐 초중고등학교 교육에 관심이 많으니까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을 기초 지자체랑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해서 그런 것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 판교가 그렇게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자연스럽게 판교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주적 환경이 뭐 어느 정도 해결된 그런 모델 아닐까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쓴 거는 어떻게 보면 다양성에 관한 건데 그 여기 서울대 시흥이나 아니면 송도 같은 케이스는 최상위 클러스터에 있는데 여기 옆에 보면은 이제 시흥 이제 반월단지나
여기 또 근처에 보면은 좋은 대학들이 이렇게 산업대학도 이렇게 대학이 있고 안산 캠퍼스가 있어요. 뭐 사실 이런 게 약간 다르긴 층위가 다르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으로 같이 협력하면서 뭔가 네트워크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러니까 서울대가 이제 위에 있으면서 최상의 여러 가지 연구나 이렇게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뭐 다른 방식으로 기존의 제조업 방식이라던가 이런 부분하고 연관성이 있어가지고 네트워크하는 것이 주위에 있어서 집적화 효과를 산업적으로 하면 더 키울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느냐라는 어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적어놨습니다. 제가 어떻든 도시와 어떤 그 도시에서 시간과 공간, 대학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뭐 이렇게 하지 못하지만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한쪽으로 나가는 디지털이라든가 자체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혁신이라는 부분으로 해서 대학이 가는 부분하고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져야 될 여러 가지 다양한 그 포용적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사회라던가 복지라던가 이런 체계를 어떻게 결합하느냐의 문제가 어떻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라는 뭐 제 어떤 개인적인 사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